오늘은요 똑똑한 이야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우리는 지구상이 제일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대충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또 우리 기준일 수 있는 거고요. 동물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동물 뭐가 있을까요? 저 까마귀, 그 다음에 개나 고양이도 대체로 좀 지능이 좀 높은 편인 것 같고 뭐 침팬지, 뭐 돌고래 이런 친구들이 이제 대체로 많이 나오는 선수들인데 세 분이 보시는 동물들 중에 제일 똑똑한 동물은 혹시 어떤 걸로 좀 보십니까? 사람 빼놓고요. 사람 빼고. 지능 그런 식으로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운 뭐 포유류부터 침팬지, 돌고래 이렇게 갈 텐데 좀 재밌게 기준을 조금 바꿔주면 아까 말씀하신 그 까마귀 같은 거는 굉장히 똑똑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말에 뭐 새 XX 이렇게 해서 새머리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새는 대가리가 많죠. 네, 새대가리.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 주관적인 생각이었던 게 포유류가 사람이 똑똑하다는 거는 결국 대뇌 심피질, 겉껍질에 주름이 많아야 거기에 지능, 사고 능력 하는 곳이라잖아요. 근데 조류는 이제 주름이 없단 말이죠. 예. 근데 대신에 대뇌 피질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피질은 없지만 거기서 우리와 비슷한 회로는 작동하기 때문에 조류도 비록 우리 눈에 그런 주름은 안 보이지만 중요한 건 뉴런의 수고. 그런데 까마귀가 그 뉴런 수가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논문도 그렇게 보게 되면 뭐 까마귀가 뭐 도구 쓰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 똑똑한 걸 본다는 것도 생각을 좀 바꾸면 그러니까 그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은 곤충으로 가면은 곤충들도 굉장히 똑똑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년을 선뜻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렇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 워낙 이제 다른 결과물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을 측정하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고차적인 지능을 하고 있다는 건 제 생각에는 자의식이 있는지, 내가 독립적인 개체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생물학 쪽에서는 이거를 거울 테스트라고 해요. 미러 테스트라고 해서 거울을 보여주고 거울에 있는 모습이 바로 나다라는 걸 인식하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데요. 이 거울 테스트를 통과하는 동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 당연히 인간, 그리고 영장류들 중에 보노보, 침팬지 통과하고요. 아시아 코끼리가 자기인 줄 알아요? 네. 거울 보고? 그리고 유라시아 까치, 그리고 심지어 어류 중에 놀래기. 물고기네요? 네, 물고기 중에. 지가 진주 안다고요? 네, 그러다가 몇 주 전에 본 재밌는 과학 논문 소개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닭은 이 거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거울 테스트라는 게 별게 아니라 침팬지의 뭐 한쪽 얼굴에다가 뭐 빨간 점 같은 거를 찍은 다음에 거울을 보게 하면 거울을 자기가 그런 식으로 새를 테스트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본 재밌는 논문 소개 기사가 닭은 어떻게 테스트했냐면 닭이 외부에서 포식자가 오면 막 소리를 크게 내면서 뽀꼬대하는 게 동료들에게 그거를 경고 시그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놓인 거울을 보고 있을 때 포식자가 오면 경고음을 내질 않고요. 그 이야기는 앞에 보이는 존재가 나라는 걸 인식한다는 거라서 이 거울 테스트도 굉장히 이거를 실험을 잘 고안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이건 더 어려워요. 이거를 거짓 믿음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사람은 다 통과해요. 통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뭘 준비하셨다. 아주 간단해. 그냥 설명만 드리면 돼요. 제가 이걸 왼쪽 손에 올려놓고 오른쪽 손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럼 종이 조각이 어디 있어요? 왼손. 다들 알죠? 네. 그 다음엔 우주먼지님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보지 못하게. 그래서 나갔다고 가정하시고요. 나갔을 때 제가 이걸 이렇게 바꿔서 이쪽으로 해요. 그리고 정영진님한테 묻는 거예요. 우주먼지님이 들어오면 어느 손바닥 안에 종이가 있을 것이라고 답할 것 같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정영진님 뭐라고 하겠어요? 왼손. 그렇죠. 그런데 거짓이잖아요. 네. 이게 어떤 테스트냐면 진실이 아닌 거짓을 다른 존재가 믿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느냐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동물들은 이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이 이 손바닥이 아니라 여기 있을 거라고 얘기한다고 답해요. 동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요? 이걸 이제 뭔가 다른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테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거를 Theory of Mind라고 하거든요. 마음의 이론. 다른 사람이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걸 통과하는 동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선 이게 지능이 있는지 테스트하는 가장 고차적인 거짓 믿음 테스트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이걸 영장류 중에 일부가 통과한다는 얘기는 통과했대요? 일부가. 근데 아직도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까마귀 통과 못합니다. 못하죠. 그래서 아이가 처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그거 축하할 일이라는 얘기들을 해요. 더 고차원의. 네, 드디어 이제 내가 사실이 아닌 진실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도 엄마 아빠가 모르겠지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그럼 이제 사탕 누가 먹었어? 근데 안 먹었는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시작하면 그쵸, 얘는 이제 케이크 잘라야 돼요.
아, 혹시 우리 지훈계님은 어떤 동물? 전 아무래도 천문학을 하다 보니까 지능이 있는 기준이 별을 볼 줄 아느냐 모든 게 이걸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되게 재밌는 동물이 하나 있거든요. 별 보는 동물 있어요? 쇳덩구리가 별을 볼 줄 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데 쇳덩구리가 똥을 굴려서 길을 찾아가잖아요. 길을 되게 잘 찾아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얘가 뭘 가지고 방향을 잡을까 이게 되게 큰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별을 본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실험 방법이 되게 재밌습니다. 쇳덩구리를 과학관 가면 플라네타리움 천체투영관 있잖아요. 가짜 하늘 보여주는 예. 그 아래에다가 두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 막 별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막 돔이 있는데. 네, 그래서 하늘에다가 은하수가 있는 밤하늘, 은하수가 없는 밤하늘, 태양만 떠 있는 밤하늘, 달만 떠 있는 밤하늘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은하수가 있을 때만 길을 제대로 찾아요. 와 신기하다. 낮에는 그럼 얘는 똥을 안 굴리나? 아, 낮에는 태양빛을 보고 아, 굴리고. 네, 굴리고 밤에는 달빛이나 별빛을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은하수가 있어야만 얘가 제대로 길을 찾는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얘네들이 활동을 못 하겠네요, 그죠? 아, 은하수가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아, 실제로 그래서 도시 불빛으로 인한 광공해가 네. 별을 못 본다는 감성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생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별을 보려면 눈이 좋은 편인. 아마 곤충이라서 눈이 되게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빛을 감지하는 능력은 네, 있을 겁니다. 센서가 있죠. 네. 그리고 문어가 왜 굉장히 좀 똑똑하지 않나? 그래서 왜 나의 문어 선생님인가? 뭐 이런 이제 감동. 저 넷플릭스 저 그거 보고 울었어요. 아, 우셨어요? 저도 울컥하던데요. 저 요즘에 호르몬 변화가 생겨가지고 엄청 감성적이에요. 아니 그렇게 슬픈 영화 봐도 쟤는 왜 우는 거야?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시던 분들이. 저 한 달 정도는 문어 이제 안 먹어야지 그랬어요. 딱 한 달. 그래도 이제 낙엽 떨어진 것만 봐도 이제는 눈물 나오실 겁니다. 가슴 네. 거개지고. 빵 없어지는 거 봐도 이제 눈물 나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문어도 생각보다 굉장히 좀 똑똑한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척추 동물에서는 아마 가장 똑똑한 거로 그 문어가 뇌의 크기, 뇌세 크기로 하면은 몸 대비 뇌 용량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고요. 문어 뇌가 있어요? 그럼요. 아, 있겠죠, 참. 보통 이제 문어가 요렇게 생긴 데다가 이제 발들 달렸잖아요. 예. 요렇게 생긴 동그란 그 부분이 뇌는 아닐 거 그쪽 아니에요? 몸통이고 그쪽 몸통. 발 쪽에 붙어 있지. 여기 발이 있으면 뇌는 그 위 이렇게 있잖아요. 몸통이고 그 안에 문어 입 있는데? 그렇죠. 아. 그렇게 뇌가 있는데 아니 문어는 옛날 사람들 되게 똑똑하게 보긴 본 것 같아요. 그 한자 문이 그럴 문자잖아요. 아, 먹물 때문에 먹물 때문이기도 하고 그럴 문자에서 이제 거기에 고기 어자니까 글을 알 정도로 똑똑한.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럽 몇 나라에서는 문어 이런 거 먹을 때는 산채로 절대 뜨거운 데 넣지 말고 반드시 죽인 다음에 미리 하고 그렇게 하라고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문어가 이렇게 똑똑하다는 건 대체로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습니까? 월드컵 할 때 아이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거 얘네가요 실제로 그 안에서 관찰해 보면은 여러 기억도 그렇고 상당히 똑똑하대요. 뭐 어떤 미로 같은 걸 설계한 다음에 통과하는 시간 같은 거 측정하거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저 앞에 보이는 먹이를 먹을 수 있는 테스트라거나 그럴 때 상당히 지능적인 행동을 하긴 하는데요. 제가 문어를 생각하면은 상상을 해보는 게 문어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같은 대부분의 동물들은 신경세포가 좁은 공간 안에 밀집해 있고 물론 일부 몸의 다른 부분에도 있긴 하지만 문어는 이 신경세포의 분포가 이렇게 분산돼 있거든요. 아, 전체? 네, 그래서 발에 그 촉수 같은 거에도 다 붙어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게 문어가 떠올리는 생각은 어떤 모습일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예를 들어 얘가 몸의 색깔을 막 변화시키잖아요. 그걸 한 중앙 집중 시스템에서 이렇게 바꾸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발 부분의 환경을 인식한 다음에 몸의 다른 부분과 상관없이 거기서 판단하는 걸 거예요. 왼쪽 두 번째 발이 하는 생각과 오른쪽 발이 하는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문어는 어떻게 생각할까? 어쨌든 우리는 모든 저 센서들이 다 집중. 그쵸. 예, 우리 여기 뇌로 모였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명령 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문어 이 친구는 각자 분산형 시스템인 거군요. 요즘 최근 연구를 보면은 분산돼 있는데요. 그게 분산도 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또 중앙 집중이 돼 있어갖고 분산과 집중이 잘 돼 있어서 굉장히 그게 똑똑하다는 거죠. 발을 이렇게 뻗어서 먹이를 찾고 그럴 때 독립적으로 다 판단하나?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발이 보이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고
그렇지, 이렇게. 네. 우리도 가끔 왜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낼 때 보면 이렇게 다듬다듬 이렇게 해갖고 또 판단을 하긴 하는데 교수님, 네. 또 혼자 이상한 생각 하셨어요? 아니에요. 웃음소리가 그러신데. 아니, 난 가끔 뵐 때마다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문어는 그렇다고 누구 하나를 같이 사회성은 없죠. 문어가 또 독립생활을 주로. 네. 그러면 아마 문어가 어떤 세력화가 돼서 바다의 질서를 만들고 이러긴 좀 쉽지 않겠군요. 그렇죠. 단독으로 이렇게 활동하다 단독으로. 보니. 예. 지배하는 가장 우세 종은 사람, 개미를 만들잖아요.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사회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문어는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처럼 이렇게 문명을 이루거나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